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왜 리더십은 매일매일 2배가 되고 있을까? 과거에 특히 저처럼 이제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저희가 리더분들과 생활했을 때는 나의 팀장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CEO에 대한 이야기, 내 옆에 있는 동료 외에는 모릅니다. 왜? 공유를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가 나와 바로 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던 것이 리더십이었고 조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노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는 시대예요. 누가 탁월한 리더라는 게 바로바로 드러나고요. 누가 우리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시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초개인화 시대라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요 상황들 중에서 마케팅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우리 SNS 하시죠? 온라인 하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광고들이 막 뜹니다. 내가 클릭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떠요. 왜? 내가 들어갔던 수많은 쿠키들과 히스토리들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뜹니다. 저는 패션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남자 옷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 사이트에서 구입한 스타트업의 옷 중에 하나거든요. 초개인화 시대는 마케팅 쪽에서 개인 단 한 명의 고객에게 맞춰진 마케팅을 한다라는 방법입니다. 리더십도 이제는 동일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팀원이 5명이다. 팀원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다르게 리더십을 사용하면서 5명의 팀원에게 각각 다른 리더십으로 그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팀원이 10명이라면 10개겠죠. 만약에 CEO라면 전 직원을 만족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EO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EO가 다이렉트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임원, 소수의 임원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임원은 본인이 다이렉트로 영향력을 주는 소수의 팀장, 매니저급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팀장과 매니저들이 내가 다이렉트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팀원들에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초개인화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연결되긴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만의 관점입니다. 리더도 그렇고 구성원도 그렇고 정답이 없다라는 관점을 한번 같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사진을 좀 자주 쓰긴 합니다. 왕자님이시잖아요. 모 나라의. 자,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믿어지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참 나쁜 기자님이 찍어주셨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걸 한번 엮어보세요. 정보가 너무 많죠? 내가 몰랐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각자가 원하는 거 다 다르죠? 리더가 과거에 했었던 얘기를 구성원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리더가 3가지야라고 얘기해도 구성원들은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얘기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CEO님은 10배는 더 시간이 든대요. 10배는 더 머리가 아프대요. 어떤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시만 했으면 됐고 알려주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합의까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례로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요거 말고 요 3가지 손가락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으냐? MZ세대는 나를 위한 리더를 원합니다. 나를 어떤 리더? 나를 성장시켜주는 리더, 나를 성공시켜주도록 돕는 리더. 이 관점에서 우리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의 조직 문화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임선현 대리님 모셔서 같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 제가 드렸던 이야기보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라본 어떤 기업들보다 가장 빠르게 피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님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선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백 대표님과 사례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MZ 세대와의 소통인데요. 월드비전에서도 아마 다양한 불편들 아니면 불만들,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갈등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기관이 조금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월드비전 같은 기관은 조직 내 갈등 이런 거 없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의 비율이 약 6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더분들이랑 이 MZ 세대의 각각의 생각, 의견, 그리고 일하는 방식, 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점차 쌓이게 되었고요. 저희 리더분들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리더분들은 대다수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신데 10년, 20년 장기 근속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되게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월드비전에서 되게 작았을 때부터 압축 성장을 해오신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에 대한 헌신을 되게 강조하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소속감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직을 크게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속도 그리고 이 속도를 내기 위한 의사소통에 매우 익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MZ 세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갈등들은 일반 기업들에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네, 사실 이런 리더십이나 소통의 이슈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문제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컬처팀에서 컬처팀이 이제 그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때 이제 컬처팀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좀 개선하고 좋은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4월경에 월드비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처음 보여줬던 자료가 이 서베이 결과였었거든요.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말 솔직하게 해주셨었는데 그 이슈를 해결하고 싶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사실 이제 리더십이나 소통의 이슈는 단기간에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여러 전문가 분들을 만났었고 저희의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또 좋은 자문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게 된 분이 옆에 계시는 백종아 대표님인데 그때부터 저희 기관이랑 좀 핏이 맞기도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월드비전 가서 가장 처음에 크게 느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조직의 이슈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하시더라고요. 서베이 결과를 외부인인 저한테도 그렇고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그냥 다 노출하세요. 두 번째는 조직의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회장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부서장님들이 계세요. 저희 회사로 따지면 임원, 본부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팀장님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세 층의 리더분들이 되시는데 이 리더분들도 그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예, 변명하거나 뭐 옆에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영향 뭐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게 가장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홀릭되어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장 느꼈던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조직도 지금 이제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CEO인 회장님과 그 다음에 세컨 리더인 이제 부서장님들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팀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원원원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설계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분들을 다시 재육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회장님이랑 2차 리더였었던 부서장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네,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새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저희가 회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저희의 그 조직 문화 현황을 정말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조직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셨고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시는 게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직접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그런 직접 소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게 아래로 좀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서장님들을 독려를 해서 이제 부서별로 또 매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조직의 이슈들, 궁금했던 부분들을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 감사해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한 60% 이상 또는 80%, 90%까지 늘어난 MZ세대와의 소통에 꽤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스킬로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맨 윗단부터 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리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비전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크게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비전과 미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치에 얼라인된 구성원들이 있어야 된다.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CEO와 리더들이 먼저 비전과 미션을 더 많이 구성원들과 소통해야 된다. 회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모두가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 소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임원의 팀장이 CEO다. 그럼 팀장의 팀장은 임원이 되는 거고요. 팀원의 팀장이 팀장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들을 팀장에게만 주어진다라면 솔직히 좀 변화는 그 팀 안에서밖에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조직이 변하기 위해선 CEO부터 팀장의 리더십, 즉 내가 다이렉트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팔로워들을 성장하고 성공시키도록 돕는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는 리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어떠세요? 네,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성공 사례를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고민을 끊임없이 할 부분인 것 같고 그 과정 중에서 생겨난 조그만 이제 결과물들을 나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에게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남으세요. 남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니즈에 맞추는 초개인화 시대의 리더의 역할이랑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리더십이자 조직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고요.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이게 맞아 올해는 맞을 수 있지만 내년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이 뭘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 이상적인 모습을 HRD와 HR이 어떻게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야기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솔직하게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신 월드비전이랑 대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저희가 어떤 정답? 대안을 찾는 시간이라기보단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저 중에서 한 가지 정도 또는 두 가지 정도만 우리한테 실행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변화 하나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안 되시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임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팀장 한 명 바꾼다고 해서 팀장을 교육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작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축은 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